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량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서 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건 바로 3번이죠. 이거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대개는 TV도 바로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HDMI라는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1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장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 뭘까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단위니까 가장 최소 단위고, 그죠? 가장 최소 단위는 비트이고, 그리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는 바이트이고, 그럼 뭘까요? 여기선 2번에서 말하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4번 워드가 되는 거죠. 워드, 그죠? 연산 처리에서 사용한 명령의 단위, 즉 데이터의 단위를 나타내 주는 내용이 바로 워드. 그러니까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워드라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2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한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유니코드는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맞죠? 유니코드는 무조건 다, 어떤 건 1바이트, 2바이트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문자를, 모든 종류의 문자를 다 전부 다 싹 다 2바이트로 통일해서 표현한다 이거니까 몇 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답은 1번이고, 4번은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트라넷은 뭘 말하는 거죠? 자, 기업체 내에 정보통신망이 있어요. 그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뭐랑 연결한 거죠? 인터넷 기술과 연결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회사 내에 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우리 회사 정보망에 접속해가지고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글을 올린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몇 번이요? 인터넷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그죠? 4번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5번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램은 이제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램은 전원 공급이 꺼지면 다 날아가요. 그리고 SRAM이 DRAM보다 접근 속도가 느려야 될까요? 아니죠. SRAM은 CPU하고 DRAM 사이의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비니까 당연히 DRAM보다 속도가 빨라야 돼, 느려야 돼요? 빨라야 되죠. 그리고 주기억장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하여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 가상 메모리의 주 사용 목적은 뭐야? 주 사용 목적은 접근 속도 개선이 아닌 기억 공간의 확대의 주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롬에는 바이오스, 기본 글꼴, 포스터 시스템 같은 뭐가 펌웨어가 저장되어 있다, 이거죠. 5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6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게 설명한 건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 적분 연산하는 거고, 디지털은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거고, 3번이 맞는 거네요. 다른 건 다 거꾸로 설명을 했죠. 그죠? 6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해킹 방지를 위해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가급적 자주 변경해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7번 답은 1번. 딴 건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8번 에어로피크 요거 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에어로피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예요? 2번이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 미리 조그맣게 썸네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8번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9번은 SSD. 좀 이제 주 저장 장치를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이렇게 SSD로 많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거. 자, 딴 건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바로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과거에 쓰던 하드디스크 HDD에 관한 설명이죠. 그 덩치는 큰데 충격이 약해요. 약하고 불량 삭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격에 강하고 불량 삭터 발생할 일이 없고, 그죠?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내용으로서 SSD를 쓰고 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이 컴퓨터들 다 전부 다 이 SSD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9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한 레지스터 뭐죠? 1번이죠. 2번은 뭐 하는 거야? 2번은 명령을 해독하는 거죠. 명령을 해독하는 거고, 부호기는 뭐야? 신호를 나타내주는 신호기 역할이고,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야? 프로그램 계속기는 다음에 수행할 그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수행 중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즉 주소를 기억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계속기, 즉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는 거죠. 10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미디는 이제 그 전자기와 컴퓨터 간의 상호 교환을 위한 규약이 되겠는데, MP3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 미디의 특징은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 같은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은 뭐가 될까요? 4번이 되겠죠. 미디 파일은 음성이나 효과음을 저장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 목소리를 저장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음성이나 효과음을 저장하는 건 바로 뭐냐면 웨이브 파일이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일단 PC에다 녹음을 하게 되면은 뭘로 저장되냐면 미디가 아니고 WAV죠. 웨이브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미디는 그 전자기염 있죠. 멜로디만 나오는 거 있죠. 목소리 안 나오고 이렇게 멜로디만 나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11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요거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버스로 옳지 않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아닌 거 바로 뭐냐면 2번 프로그램 버스요.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버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죠. 이거는 12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요 문제가 정말 자주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예. 12번 답은 2번. 13번 요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해가지고 특정 서버가 다운되게 만들어주는 내용. 이게 뭐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2번 디도스라고 하죠.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라는 그 내용인데, 흔히 디도스라 많이 부르죠. 디도스. 그래서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서버의 일정 부분 임대를 해주는 거죠. 돈을 받고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줘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웹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돈 주고 빌리면 돼요. 그냥 그 서버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웹 호스팅이죠. 웹 호스팅.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 표준 계정이 있어요. 관리자는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계정이고 표준 계정은 그냥 사용만 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죠. 그리고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등급 및 컨텐츠 제목별로 게임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얘가 사용할 계정인데 19금 게임은 차단하겠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겠죠. 이걸 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일까요? 관리자 계정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 계정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컴을 갖다가 프리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자 계정에서 허락한 범위 한도 내에서. 그래서 15번 답은 그럼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요건 뭘까요? 요거는 많이 식당이나 지하철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밑간판 형태의 그 화면, 바로 우리 식당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주문할 때 이걸 많이 쓰죠. 바로 키오스크. 그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키오스크. 그 다음에 17번 요거 되게 헷갈리는 내용인데,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러면 두 개 CPU가 동시에 돌아가는 건 뭘까요? 이건 듀플렉스는 두 개 CPU, 얘도 두 개 CPU인데 번갈아 가면서 하나가 돌아갈 때 하나는 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 동시에 돌아가는 건 아니죠.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클러스터링은 뭐야? 클러스터링은 바로 이제 두 대 이상 컴퓨터 시스템을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두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내 컴퓨터를 묶어서 하는, 그러니까 두 대 이상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 듀얼 시스템이 정답이 되겠죠. 다중 처리 시스템 뭐야? 다중 처리 시스템. 이것도 비슷한데 듀얼 시스템 두 개 CPU예요. 다중 처리는 두 개 이상의 CPU를 묶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CPU. 그래서 3번과 4번이 비슷한 내용인데 가장 근접한 건 바로 듀얼 시스템. 두 개 CPU란 말에 주목을 하시면 2번과 4번은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세 개 이상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듀플렉스는 동시에가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두 개 CPU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가 돌아갈 때 하나는 쉬고 그런 식으로. 듀얼 시스템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17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겠고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18번은 뭘까요?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이건 린다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이에요. 린다 바이러스. 메일의 본문에 해당한 내용을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이제 린다 바이러스.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인데 의심이 가는 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말고 아예 삭제. 좀이라도 의심이 가는 메일은 바로 열어보지도 말고 바로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8번 답은 그래서 1번 린다에 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19번 이건 1GB 뭐였죠? 1GB. 자, 1GB는 이제 1기가가 되기 위해선 1024가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1바이트 곱하기 1024면은 1KB. 거기서 또 1024를 곱해주면 1메가, 1메가에서 또 1024를 곱해주면은 1기가가 되는 거죠. 그럼 1기가가 되기 위해선 1024가 몇 번이 곱해줘야 돼요? 답은 몇 번?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4번은 뭐에 관한 산출? 4번은 1테라. 1기가에서 1024 또 곱해주는 건 1테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1메가. 1메가. 19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요거 뭘까요? 수시통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 일단 수시통이 같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파일을 복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수시통을 가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몇 번이에요 이게? 1번이죠. 자, 21번 다음 대화 상자는 필터의 상위 10 자동 필터이다. 지원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위 10 요거는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상위 10개, 하위 10개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상위, 중위, 하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위하고 하위로만 표시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요 내용 가지고 데이터 탭에 필터 들어가서 여기 2025년도 가서 숫자 필터로 가가지고 상위 10으로 가볼게요. 상위 10으로 가가지고 표시해서 상위 또는 하위로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등록이 아니고 상위 또는 하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위 몇 개, 하위 몇 개 이런 걸 가늠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들은 숫자 데이터여야 되겠죠.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그런 걸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퍼센트로 해가지고 상위 10%, 하위 10% 등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하고 하위로만 이렇게 가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 20% 이런 걸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필터링할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여야지 가능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이 내용들은 그죠.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 중위, 하위가 아니고 상위하고 하위까지로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번 답은 2번. 요거 22번 요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서식 변경 요 띄어쓰기가 되면 안 되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할 때 띄어쓰기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그 띄어쓰기까지 감안한다면 2번도 답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건 보니까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서식하고 변경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정답은 1번이 되는 건데 Alt F8을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열었다. Alt F8은 뭐야? Alt F8. Alt F8은 뭐였죠?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를 띄우는 단축키였죠. 매크로 기록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답은 22번 나오면 1번이 되는 거죠. 원래 이거대로 나왔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서식 변경이라고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냥 붙어서 이렇게 나왔겠죠. 22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23번 다음들 A1부터 C4 셰퍼 영역에 대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B1부터 B4까지 범위 안에서 B3이 아닌 거. B3이 뭐야? B3이 5가 되겠죠. 5가 아닌 건 몇 개? 5를 제외하면 몇 개냐 이거죠. 3이 나오겠죠. 5를 제외하면 3이 나오는 거야. 이 중에서. 그리고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이제 3보다 큰 거 3을 초과하는 건 몇 개예요 지금? 3개죠.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A4부터 C4까지 범위 안에서 A1부터 C4까지 범위 안에서 네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니까 뭐야? 4행과 2열이 만나는 셈이고요. 3이죠.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뭐가 나오는 거야? 다
3이 나오죠. 근데 트렁크 함수 B3셀에 있는 숫자 5가 되겠죠. 5를 갖다 나누기 1을 하면 뭐, 얼마요? 5를 나누기 1을 한다면 2.5가 되겠죠. 자, 2.5를 인수로 집어넣는다면 트렁크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참고로 자릿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수로 내림하는 거죠. 정수로 내림하면서 2.5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자, 반올림이 되는 게 아니고 2로 그냥 내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3이 나오는 건데 4번만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24번 다음 아래 시트처럼 범위를 설정했을 경우에 셀 포인터 이동이 옳지 않은 것은 B3셀에서 Shift 엔터 누르면 셀 포인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설정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시트 하나 추가해서 이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B3부터 C6까지 잡고 B3부터 C6까지 잡고 여기서 여기 첫 번째 B3셀에 그 하얗게 셀 포인터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 쳤다.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된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C6셀로 가는 거죠. 그죠? 엔터 치면 또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이제 B3셀로 갈 거고 또 엔터 치면은 B4로 갈 거고요. 이 범위 안에서 하얗게 된 포커스가 이렇게 이 안에서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서 B3셀에서 Shift 엔터 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C6셀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된 게. 그러면 B3셀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셀 포인터 C6셀로 이동한다.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엔터 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냥 치면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만 쳤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근데 만약 여기서 컴8 이렇게 치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쳐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택한 범위에 대해서 컴8이란 데이터가 쫙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2번처럼 하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셀 포인터 이동해야 하네요. 안 하죠.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B3셀에서 엔터 3번 치면 뭐가 될까요? 엔터 3번 치니까 셀 포인터가 어디로 갔어요? B6셀로 갔죠. 맞죠? 그리고 B3셀에서 엔터를 4번 누르면 셀 포인터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셀 포인터 한 번 더 쳐주면 C3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그래서 24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다음도 매크로 편집에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1번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Alt F11키 누르면 실행된다. 맞나요? Alt F11키 눌렀어요. 그래서 자, VB 창이 자동으로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죠?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며 한 단계씩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개발 도구 탭의 매크로 보기에서 보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은 이 코드에 대해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 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탐색기 창하고 속성 창하고 이런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실행하고자 하는 구분, 매크로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4키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된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코드로 가가지고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서 F4키 누르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가 실행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F4키 누르면 실행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25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26번 26번 요거 이제 26번 문제는 요거 풀어봤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5.6이라는 그 인수가 있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트렁크는 그냥 0.6을 없애버려요. 그냥 0.6 없애서 마이너스 5로 나타내줘요. 여기가 인트하고 다른 점인데 인트는 어때요? 인트는 얘는 단순히 0.6을 없애버린다면은 인트는 마이너스 7.2에서 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7.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야? 마이너스 8. 그걸로 구해준 거죠. 모드 함수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누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제가 띄워드렸던 모드 함수 공식이 있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이건데요. 요거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7하고 3을 갖다가 인수를 했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누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대로 대입하면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눈 숫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얼마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333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트가 뭘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2.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걔가 바로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 결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고, 결국 마이너스 7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7 더하기 9 해가지고 결과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공식에 의하면. 그죠? 이 공식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파워 함수는 뭐예요? 파워 함수는 2,3은 2 곱하기 3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 아닌 2의 3제곱을 해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8이 나오는 거죠. 26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27번은 이제 보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트로 옳은 것은, 자, 다른 거는 이제 그렇다 쳐도 이제 여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계층구조 보기. 계층구조 보기니까 계층구조 보기를 뜻하는 용어는 뭘까요? 이 중에 4개 중에서 계층구조 바로 트리 보기, 그죠? 트리맵이 되겠죠. 트리맵. 여기가 키워드예요. 계층구조 보기로 제공을 하는 거다. 이건 바로 트리맵으로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27번 답은 몇 번? 3번 트리맵이 되는 거예요. 요건데 다른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해설집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8번 옳은 것은, 자, 엑셀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관한 설명대 옳은 거 1번 맞아야 틀려요? 자, 인쇄될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10부터 몇 프로까지요? 10부터 200이 아니고 400까지죠. 그죠? 그리고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행렬 머리글을 인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머리글 바닥글을 인쇄하려고 한다면은 될까요? 볼까요? 한번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인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행렬 머리글과 눈금선이 있는데 여기 머리글 바닥글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2번도 그래. 아웃. 그죠? 그러면 3번 요건 맞아 틀려?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용지 너비와 용지 너비를 각각 1로 지정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 인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되겠네요.
그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죠. 인쇄할 수 있고 또한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없다고 써놨네요. 그래서 아웃. 그래서 28번 답은 몇 번? 옳은 것은이요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요거 여러분 차트 작업 실습으로 해보셨던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 차트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후 수식력 줄에서 등호를 입력한 후 비언 셀을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차트 제목과 비언 셀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즉 연동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야? 가장 전에 설명한 것은 바로 2번이죠. 2번. 이거는 이제 차트 작업에서 좀 실습해 보셨다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29번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30번. 자, 시트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시트 보호는 말 그대로 시트를 보호한다는 건데, 시트 보호를 왜 할까요? 시트 보호를 하는 이유. 다른 작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셀을 건드려 가지고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셀이 이렇게 있죠. 제가 셀 서식 한번 가볼게요. 셀 서식에 보면은 보호 탭이 있는데요. 보호 탭에 보면은 잠금 속성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시트의 모든 셀은 다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좀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잠겨져 있진 않죠.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만 잠금 속성이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럼 이거를 잠금 속성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바로 이걸 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검토 탭에 시트 보호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시트 보호가 말 그대로 시트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시트가 보호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은 돼. 셀 클릭은 되는데 여기다 내용을 쓰려고 한다. 이렇게 거부가 되고 있죠. 이게 뭐가 된 거죠 지금? 시트 보호가 설정된 거예요 지금. 시트 보호가 설정될 수 있었던 거는 뭐가 되었었기 때문에 셀에 각각 뭐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금 속성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지금처럼 시트 보호라는 걸 걸어주게 되면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럼 2번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속성을 해줘야 돼요? 아니죠. 보호가 되려면은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보호가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각 셀마다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번 보셨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맞죠? 지금 보셨죠? 그리고 잠금 속성과 숨긴 속성이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 셀 서식에 제가 시트 보호 해제한 다음에 자, 셀 서식에 여기 이제 지금 그래서 오류 표시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갖다 숨김했어. 셀 서식에서 보호 탭에서 숨김을 설정했어. 잠금과 숨김 모두 설정 해놓은 거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로 숨김 모드는 바로 뭐냐면 수식이 숨겨진다는 거예요. 서식이. 근데 지금 수식이 숨겨졌나요? 안 숨겨졌죠. 근데 요거는 언제 발현이 될까요? 바로 무엇을? 보호 탭에서 검토 탭의 보호 탭에서 시트 보호를 했을 경우에 요 내용이 잠금 속성과 숨긴 속성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식이 아까 나타났었는데 시트 보호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죠? 수식이 숨김이 되었죠. 셀 서식에서 이 보호 탭에서 잠금과 숨김은 체크해도 일단 나타나지 않죠. 효과가. 그랬다가 시트 보호를 걸게 되면 잠금과 숨김의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0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31번 요거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몇 번이요? 32번 답은 고급 필터 조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살 이상이다. 몇 번이요? 1번이죠. 31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32번 이거는 뭘까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이 변화를 나타내주는 거죠. 결과값이, 그러니까 변수가 바뀌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까를 분석하는 거니까 이 보기 중에서 뭘까요? 뭐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시나리오 관리자. 그죠? 목표값 찾긴 뭐죠? 목표값은 결과가 이렇게 바뀌려면은 변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평균이 50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수학을 몇 점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분석해 주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가 되는 거고요. 32번 답은 1번. 33번 이거 정답이 뭐죠?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 표시하고 싶어. 뭐였죠 이건? 샵 콤마 샵샵샵을 해준 다음에 콤마를 몇 번 찍어줘야 돼? 지금 100만원 단위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즉 100만 단위를 생략하고 싶어. 즉 6자리를 생략한다는 거죠. 6자리 생략하기 위해서는 심표 한 개당 몇 개가 생략되는 거야? 3개. 그러니까 6번이 생략되기 위해서는 심표가 몇 번 필요해요? 몇 번 찍어줘야 돼요? 그쵸. 3번처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100만원 단위라는 그 거니까, 그죠? 1000 단위가 아니고 100만원 단위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3번처럼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33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균을 이용한 손익을 계산한 건데, 자동차 고객들이 이용한 그 이익셀까지 들어가 있다면 익스셀에 들어가 서식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랭크점 입표 함수 해보셨죠? 해보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랭크점 입표 함수의 공식은 1번 2번처럼 하시면 안되겠죠. 완전 틀렸죠 이거.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몇 번일까요 그럼? 이건 지금 참고로 내림차순이에요. 평균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주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내림차순 순위로 계산한 건 몇 번이에요? 여기서 4번? 4번은 오름차순이죠. 3번 오름차순이요. 일찍어는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제일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근데 지금은 제일 큰 숫자가 1등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몇 번이요? 0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기 위해선 3번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3번처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34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35번 이건 뭐야? 이거는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뭐야? 얘는 그쵸? 판매 금액이 450만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걸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는 뭐야? 1번 목표값 찾기가 되는 거죠. 35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36번 요거 옳지 않은 거. 자, 샵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숫자가 있으면 표시하고 없으면 표시하지 않죠 일단. 그리고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는 이제 물음표도 이제 그 0과 샵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의미하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3.14 5. 자릿수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입력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갖다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해서 물음표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지금 물음표로 설정하니까 숫자가 표시가 되진 않죠. 숫자가 표시되진 않는데 그 자리에 이제 물음표로 설정된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공백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뭐랑 뭐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 물음표 말고 0.000으로 했어요.
0으로 설정되면 그 자리에 숫자가 없던 0이 들어가죠. 그럼 샵은요? 샵은 어떻게 될까? 샵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숫자가 없으면 체크 없으면 말고니까. 이렇게. 또 물음표는 그래서 샵과 0의 특징을 섞어놓는 듯한 느낌? 숫자를 표시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뭘 표시해요? 공백을 표시한다. 그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S를 두 번 찍어놓으면 초단위 숫자를 갖다가 00부터 59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죠? 4번 DDDD 이건 뭐야? DDDD 이거는 요일을 sun에서부터 Saturday를 표시한다 이건데 세 글자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D를 몇 번 찍어줘야 돼요? 4번 찍어줘야 돼요? 3번 찍어줘야 되죠. 4번 찍으면 요일명이 풀로 다 나오는 거죠. Sunday, Monday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6번 답은 4번.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다음 투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3차원 차트는 무조건 안 되고, 그러니까 3차원 차트인 건 여기서 1번과 4번은 3차원 차트니까 안 돼. 방사선 차트는 돼 안 돼요? 방사선 차트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차트는 일단 안 돼요. 3차원 차트하고서 여기서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는 뭐야? 분산형이죠. 분산형. 37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번 이거는 이제 정렬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한데 이러한 정렬 방법은 어디서 미리 정해 줘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데이터 정렬 가셔가지고 정렬 들어가서 여기서 사용자 직접 목록 가셔가지고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이거 말고 어디서 사용자 직접 목록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얘기인데, 바로 이거는 파일 탭의 옵션이에요. 옵션에 가셔가지고 엑셀 옵션에 고급 가셔가지고 고급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엑셀 옵션에 고급에서 사용자 직접 목록 편집이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정렬 대화 상자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대화 상자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더라.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 루트. 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이거는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추적 목록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38번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39번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볼게요. A1셀에서 A1셀에 A10 셀과 2월 매출 시트에 A1셀을 곱하는 수식으로 오른 것은 요거는 요건 직접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여기다 A10 셀에다가 하고 여기다 제가 시트 하나 새로 만들어서 요거 세통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세통함수를 이용해서 A10 셀에다 수식을 만들려고 한다. 수식을 갖다가 여기서 이 수식을 시트로 2월 매출 10% 해가지고 해볼게요. 2월 매출 이렇게 시트 이름을 갖다 2월 매출 10% 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A10 셀의 수식을 이렇게 A9셀을 이런 걸 참조하고 더하기 한 다음에 중요한 2월 매출 시트를 이 시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건데, 참조를 해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2월 매출 시트명이 그대로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들어갔죠? 앞뒤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작은 탐조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A10 셀 갖다 참조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월 매출 시트에 이제 다시 이제
A 캔슬을 참조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트명이 어떤 식으로 참조가 되느냐 몇 번이야. 그래서 답은 정답은 몇 번? 세븐 턴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3번. 그 다음에 40번. 40번. 요거는 창 나누기가 있어요. 창 나누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문서를 불러왔어요. 지금 불러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보기 탭에서 창 나누기 했어요. 나누기하고 창 나누기 한 다음에 나누기가 되었고 지금 화면이 4개로 분할된 거죠. 창 나누기 설정해 놓으니까 4개로 분할됐어요. 그죠? 그리고 창 나누기 해 놓으시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애들을 갖다가 모아서 한 개 화면을 모아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소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멀리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각각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인쇄할 때 적용될까? 안 될까? 이 상태가 인쇄 적용이 될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인쇄해 보니까 그대로 이제 창 나누기 통해서 설정한 화면이 인쇄 발령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셀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수평 수직 분할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수평으로도 분할 가능했고 수직으로 분할했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화 가능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 넣어놓으니까 4개로 분할되었죠. 이 상태 예를 들어서 요 선을 갖다가 요 수평선이죠. 수평선을 갖다가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요게 선이 없어지면서 즉 양옆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창 나누기 수행한 다음에 2개 창으로 나눠진 상태인데, 제가 나누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를 다시 해서 나누기 한 화면에 한쪽 화면 있죠. 여기 갖다가 여기만 따로 제가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만 따로 돼야 안 돼요?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내가 분할한 요 화면만 조절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조절되죠. 그죠? 여기 한 개만 조절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화면 전부 다 같이 조절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3번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죠. 답은 3번이 되겠고, 나누기를 취소하려면은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면 없어져.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가 취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40번 문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